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풀어주는 코너입니다.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다음 주까지 진행을 맡은 태도소관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 네. 제가 많이 모자르겠지만 잘 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의 의미라고 하시는데요. 도대체 그 대통령의 경축사가 왜 중요한 건가요? 일단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다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네. 심지어 요즘은 뭐 트위터,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같은 거 뭐 하루에 뭐 수십 개씩 하는 것도 다 의미를 부여하는데 네. 원래 이제 대통령 말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이제 경중이 있겠죠. 네. 조금 편한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메시지들은 거의 다 준비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뭐 어떤 행사가 있다, 회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행사하고 회의의 컨셉에 맞춰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리 준비한다면은 이 의미를 담을 수가 있겠죠, 더더욱. 네. 거기다가 더 큰 게 정상회담이라든지 무슨 기념일 같은 날이 되는데 이건 더더욱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광복절 마찬가지인 거죠. 네. 우리나라 국경일 기념일 중에서 특히 광복절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 메시지에서 더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빨간 날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뭐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3.1절, 제헌절 등등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나 이런 날은 이제 종교적 의미가 있는 거고 맞아요. 제헌절은 조금 국회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이날 뭐 그렇죠. 어린이날은 또 어린이에 대한 것이고 네. 그다음 뭐 5.18 같은 경우에는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딱 이제 규정적 이야기를 하게 돼 있는데 네. 그러면 남는 게 3.1절하고 8.15 정도예요. 근데 또 8.15가 왜 더 중요하냐면은 대통령이 연초에 연두 기자회견을 하죠. 네. 그 한 해에 대한 쭉 메시지를 내는데 그때부터 반 정도가 지나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8.15 광복절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이날은 앞서도 뭐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 맞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가 남북이 동시에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 그러네요. 북한에서도 광복절은 광복절이에요. 맞아요. 우리도 광복절은 광복절이고 그러니까 뭔가 통일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메시지를 준비해서 내는 거죠. 네. 이게 매년 다른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보면은 뭐 민족, 해방, 독립운동, 남북관계, 광복절 대통령 연설은 거의 이틀 내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뭐 어린이날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요. 맞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좀 어떻게 달랐나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하고 조금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오늘은 형식이 일단 달랐어요. 아, 형식이요? 예, 광복절 기념식의 장소. 예. 용산에서 진행됐잖아요. 예, 용산 이제 그 중앙박물관 네. 마당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광복절은 보통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광화문 광장이나 혹은 천안의 독립기념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독립기념관에서 광복절 행사를 하는 건 의미가 있죠. 용산은 처음인데 왜 용산이냐? 용산이 좀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이에요. 아, 그래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왜군이 주둔을 했어요. 거기에 그리고, 주둔했었어요? 예. 그 청나라 군대가 또 조선 말에 주둔을 했고 청일전쟁 이후에는 청나라한테 일본이 이기지 않습니까? 네. 일본군이 그때부터 주둔을 했고 그 자리에 또 미군이 이제 주둔을 했었고 그러네요. 예. 용산이라는 게 사대문 바깥에 한강 바로 앞으로 해가지고 되게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로 봐서는 되게 좀 상처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용산 기지가 완전히 이제 우리한테 돌아오게 돼 있죠. 네. 문 대통령은 연설을 일부 제가 인용해 보면은 일제 감정기 용산은 일본의 군사 기지였고 조선을 착취했던 핵심이었으나 광복과 함께 한미 동맹의 역사가 시작돼서 한반도 평화를 이끈 기반이었다. 그래서 아픈 역사와 평화 의지, 아름다운 미래가 함께 담긴 용산에서 광복절을 기념하게 돼 더욱 뜻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 중에서도 특히 윤 실장님께서 주목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족 해방, 뭐 남북 관계 이런 이야기는 예년하고 똑같은데 아무래도 오늘 눈에 띈 것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제안입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예. 남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이렇게 하고 미국이 대상국이라고 해요. 네. 문 대통령은 철도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 지평을 북방 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 번영의 대동맥이 되어서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면서 평화가 경제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은 경기도 강원도 접경 지역에 통일경제특구가 설치될 것이다. 이러면서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 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철도를 설치하고 경제특구 만들려면 이게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지금 대북 제재도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맥락을 보면 이렇습니다. 남북 평화는 그냥 당위적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크게 포괄하고 있다는 강조인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우리 국민들이 들으라고만 한 소리가 아니라 북한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경제적 이익을 얻고 철도 공급가 되려고 하면 비핵화가 진척이 돼야지 투자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북한이 지금 되게 원하고 있는 게 도로하고 철도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비핵화 문제가 안 풀리면 우리가 지원하기 어렵다라는 걸 애둘러도 여기에 다 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되기만 한다면요, 뭐 정말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몽골까지도 다 뭐 괜찮게 볼 수 있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게 일본에다가 해저철도 건설하는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본은 대륙으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대륙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왜 남북 평화회담 때 그렇죠. 러시아 뉴스에서는 이거 철도선 그리고 있었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러시아 너무나 같은 희망차게. 경우에는 제일 바라는 게 뭐 가스를 수출한다든지 철도를 이게 연결시킨다든지 바라고 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윤태곤 실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